민간 교육훈련기관 예,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시네요. 아마 이제 이런 방향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정규 교육 과정들이 어차피 NCS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규 기관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 기본적인 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교육기관들 중에서도 정규 교육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민간훈련기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아마 지금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뭐 설명도 들으시고 하시지만 이제 1월 9일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탈락된 기관에서는 이제 왜 떨어졌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되게 지금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마 여기서도 신청하셨던 거 다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과정은 되시고 어떤 과정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기관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신청하신다고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저희도 어차피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 기관 체계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한 분야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뭐 미용 분야 같으면은 절반 이상이 이제 탈락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종목별 특성이라든가 교육훈련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과정 대상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한 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또 한 번 되졌다고 해가지고 계속 될 거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좀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정되신 과정들을 운영하시는 이제 관계자분들이시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또는 1년 이상 동안 지정된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셔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자격증에 보면 여러분들 기관명하고 저희 기관명하고 주무부 장관 이름 3개의 명의가 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구조로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좀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검정형 같으면 어떻게 하시든 결과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같으면은 지정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성적 관리를 해서 자격증이 발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뭘 하나 바꾸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보면은 우리 지부지사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같이 코워크해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공동 이제 한 배를 타신 운명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좀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고용부 김윤주 사무관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정부에서 5년에 한 번씩 그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도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격제도를 혁신하고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87쪽에 보시면 1번에 실무 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이라고 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이라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지금 1-1번 꼭지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한 확산이 지금 앞으로 5년간 수행해야 될 기본계획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우리 40년 동안 운영해왔던 검정형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확대를 계속 해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의 현재와 미래라는 표 보시면 일단 그 현재는 검정형 자격이 뭐 거의 절대 다수죠.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자가 작년에 한 3,300명 정도 배출됐는데 전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의 한 0.5% 정도밖에 지금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0.5%를 작년 기준의 0.5%를 2022년도까지 10%
6만 명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확대하자라는 데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과정도 좀 확대하고 종목도 늘리고 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관련된 부분만 좀 추려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88쪽하고 89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에 정규교육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은 작년까지 보면 저희가 민간 훈련기관이 한 77% 정도 4분의 3 정도가 지금 민간 훈련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교육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아요. 지금 여기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트고등학교에 선생님들, 교수님들 와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 집단들의 확대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하고의 관계를 좀 형성을 해서 어차피 지금 교육을 NCS 기반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과정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교육받는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학교에서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산 시스템 연계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관의 다양성 확보라는 꼭지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군복 입고 앉아 계시는 분들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제 군에서도 작년에 한 26개 과정 정도가 아마 올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5개 정도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육군, 해군, 공군 차원에서도 이 군 간부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민간이나 정규 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기간이 좀 길다. 기간이 길다는 걸 제외하고는 시스템상 다른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군대 남자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체 교육을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과정평가형 자격에 있는 능력단위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집체 교육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대에도 갔다가 다시 집체받는 다음번 교육과정 때 시간을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민간이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배출하면 결국은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인력 수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성과 분석 관련된 연구를 좀 이렇게 해보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했던 취득자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기업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려면 기업에서 우리 제도를 좀 더 많이 알고 기업에서 우리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하신 취득자를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단 인력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출제라든지 시행 관련된 업무 전반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계 쪽에 좀 참여를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일단 알아야지만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지금 좀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도가 초기에는 이제 과정 이수형 자격 제도, 과정 평가형 제도가 아니고 과정 이수형 제도를 일단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평가 문화의 온정주의적 평가와 관대화 경향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제동이 걸려가지고요. 이수제로는 가방만 메고 학교 다니면 다 자격증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과정 이수형 제도는 한 3수 정도를 거쳐서
과정 이수형을 과정 평가형으로 바꾸면서 내부 평가도 들어가고 외부 평가도 들어가고 점수도 80점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좀 복합적인 어떤 좀 강화된 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도가 도입된 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외부 평가를 없애고 내부 평가만으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틀린 방향은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내부 평가 점수를 보면요, 되게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1대1로 섞어서 평균 80점 이상 됐을 때 자격증을 주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 평가 점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0점 정도의 선에서 지금 다 형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부 평가 점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육을 잘해서 내부 평가 점수도 높고 그 친구들의 성과가 좋아서 외부 평가 점수도 높은 기관들 같으면은 아마 저희가 이따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기관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우대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이제 뭐 심사를 면제해 주는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높게 좀 관리되려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당분간은 좀 이렇게 병행하면서 내부 평가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됐을 때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기본 계획에 대한 큰 근간은 이수형 제도로 간다는 부분들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아마 당분간은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없죠. 다 국가 예산으로 가지고 일반 회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정 궤도에 오르면 아마 검정형 자격증처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도 좀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1, 2년 만에 도입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당분간은 국가 예산을 계속 좀 쏟아부으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선학습 인정제도 도입이라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검정형 같으면은 시험 과목 면제 제도가 있어서 하나의 자격증을 땄을 때 그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 과목하고 동일한 과목이 있으면 동일 등급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과정평가형은 우리가 능력 단위에 대한 면제나 인정 제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확대가 되어야지만 다양한 어떤 집단에서 지금 교육받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버무려 가지고 레고 블록을 조립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능력 단위가 다 갖춰져 있을 때 외부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향, 이게 이제 결국은 선학습 인정제도에 대한 개념적인 체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라든지 훈련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배운 능력 단위 기반의 교육훈련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을 일단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23일 날 지금 확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제도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이제 19년도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올해는 143종목에 906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이 돼서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이번에 선정되신 기관들에서 지금 오늘 참여를 해주신 거고요. 내년도에는 종목을 한 30종목 정도 더 늘리고 과정도 한 300개 정도를 지금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 확보 여하에 따라서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산은 뭐 제가 뭐 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재보다는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로서 제도 운영 5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아까 우리 뭐 발표해 주셨던 기관들처럼 처음부터 우리 제도에 참여하셨던 기관들, 제가 차장 시절에 아마 여기 업무 관련된 설계하고 과정별로 설명회도 다니고 해가지고 저 그때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하시라 돈 제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먼저 앞서 나가기를 두려워하셔서 참여를 많이 안 하셨던 과정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학습병 제도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국가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그 가장 큰 메리트가 아마 이 제도 확산에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계시는 기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 과정을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증제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셨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대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도 과정 선정을 아마 올 연말 정도쯤 되면 또 하겠죠. 할 때쯤 되면은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시작을 해서 이게 원래 해를 넘기지 말고 작년에 지금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 일정이라든지 절차상 올 초까지 넘어와서 지금 발표가 좀 더디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도 한 번 정도 더 평가를 하고 하반기 때는 계속 진행하고 해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다 이렇게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하반기 때는 아마 이렇게 훈련기관들까지 포함된 좀 더 큰 바운더리 내에서의 확산을 좀 고려를 할 건데, 상반기 때는 아마 조금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기존 정규 교육기관들에 대한 확대 관점에서 기업이라든지 뭐 정규 교육기관들 아마 중심으로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신청자 접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회차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까지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은 가지고 갈 건데, 일단 올해는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과정을 심사하는 쪽으로 업무를 해나갈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군에서의 또 과정평가원 자격제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능력 단위에 대한 이수 면제라든지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과정 재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과정평가원 제도는 이게 공단에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 제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만의 제도가 아니고 민간 훈련기관들 같은 경우는 심평원이라든지 뭐 항공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하고 코웍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HRD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굳이 관여되지도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걸 다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시게도 LMS도 좀 접속하셔가지고 연계도 하셔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여튼 다양한 기관들하고 좀 협력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어떤 행정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 평가 정보에 대한 제공을 좀 확대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지금 아마 아까도 제가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사례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제일 관심 있으신 분야가 과연 이제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봐도 두세 번 운영했던 기관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초기에 처음 해봤던 기관들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제 저희가 지부지사를 통해서 또는 본부 차원에서라도 신규로 이렇게 참여하셨던 기관들한테는 저희가 좀 더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험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신규 기관들이 조금은 이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좀 하는 쪽으로 저희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제 담당하시는 담당 부장님도 좀 와 계시고 하시는데 정보를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려서 결국은 초기에 합격률이 높지 않은 과정들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면 몰라서 못했다, 몰라서 못 알려줘가지고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 책임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걸 아실 수 있게끔 좀 전달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외부 참여하시는 기관들한테 정보를 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을 좀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운영하시는 종목별로도 한 번씩 모아가지고 좀 뭐 이렇게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 설명해도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갈 거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CQNet이라는 이제 과정평가인 자격을 전담하는 이제 전담 사이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제 신청하시는 것도 지금 갑자기 이제 CQNet에 공지 띄워가지고 뭐 신청자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메모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CQNet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좀 이렇게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씩은 좀 들어가 주셔서요. 혹시 뭐 공지사항이 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꼭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모든 기관들이 다 알기 위해서 저희가 뭐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저희 26개 지부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지부지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들한테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를 해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불이익 받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CQNet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지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소스라든지 뭐 예시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 CQNet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해서 정리를 좀 계속 해나갈 텐데 지속적으로 CQNet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CQNet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좀 이렇게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요 행사가 내일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해당 지부지사별로 아마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지부지사별로 이렇게 만나시면 아마 미리 하셨던 기관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실 거고요. 미리 하셨던 기관들한테 좀 이렇게 정보도 좀 공유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별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좀 시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진행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1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훈련을 이제 실시하시게 될 텐데 실시하시는 과정에서 훈련생 대표를 한 명씩을 꼭 좀 선발을 해주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마 뭐 분기별 한 번씩 모니터링도 가고 관련된 뭐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경로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운영을 해보니까 과정별로 대표가 있으면 필요하면 이제 훈련생들에 대한 전파는 그 대표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훈련생 대표를 좀 같이 시작할 때 좀 선발을 해주신다라면 훈련생 대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뭐 일괄 공지를 한다든가 뭐 자료를 전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꼭 좀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대표를 한 분씩은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없는데 이게 과정평가인 제도에 대해서 올해를 저희가 이제 확산을 위한 홍보의 원년으로 지금 삼고 대대적으로 지금 과정평가인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대부분 다 국가기술 자격하면 다 아는데 과정평가인 자격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용부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어떤 우리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어떤 콘텐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좀 타게 하는 방안, 라디오 광고라든지 대중교통,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는 돈을 좀 쏟아부어서라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좀 계속 해나갈 거고요. 요즘도 젊은 친구들은 뭐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 통해서도 이제 많이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콘텐츠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을 결국은 기업에서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써먹어야지만 우리가 제도 운영하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공단위 평가 사업 말고 능력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도 기업에 대한 고객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사장님부터 포함해가지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 과정 평가인 자격조사에 대한 기업으로의 홍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2쪽에 이제 당부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까 우리 박민재 대리나 이소영 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지켜주셔야 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계속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훈련 기간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배움 카드제를 대부분 다 발급을 받아가지고 민간 훈련 같으면 이제 실시를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과정평가원 자격 초기에는 과정평가원 과정에 대해서는 카드 즉시 발급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부에서 아마 지금 이제 예산적인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훈련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쿼터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전 배정제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아마 지방사무소 고유하는 센터별로 쿼터가 아마 할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쿼터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뭐 30명을 모집해가지고 신청을 하셔더라도 30명이 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우수한 집단들을 다 선발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신다라면 뭐 100% 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용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기본적인 룰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뭐 처음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이라든지 취업성과 우수과정 참여 희망자, 장기 실업자, 뭐 청년층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훈련 같으면은 우선순위를 좀 부과를 해가지고 카드를 우선적으로 발급을 해주고 뭐 2번 이상, 6개월 이상 장기과정 참여 이력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정평가원도 예외가 없고 모든 과정이 다 4주 정도의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부분들이 지금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 과정 신청하실 때 보면 뭐 몇 달부터 과정 시행하겠다라고 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상황 봐서는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민재 대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계획은 뭐 예를 들면 3월 1일부터 하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모집이 되셔야지 시작이 되시는 거잖아요. 민간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되고 그럼 변경신고라든지 확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신청됐던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들으셨던 내용들처럼 그런 절차를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지부지사로 인력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계시는 지부지사로 그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기간 명칭이 같이 자격증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요. 뭐 하나 그냥 찝찝하시면 물어보시고 행동에 옮기셔야지 미리 액션 취하시고 나중에 사후 조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그냥 저희가 그냥 바로 클릭해가지고 승인해드리면 되는데 이
과정 심사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아마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능력 단위에 대한 내용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비용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우수한 기관 심사받을 당시에 거기서 심사받고 실제 훈련은 약간 후진대 가서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신뢰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최초에 신청 받으셨던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 특히나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승인도 지부지사에서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룰이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가게 될 겁니다. 가서 정말 바뀐 내용이 최초에 승인해줄 당시의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승인을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정도 수준이 판단됐을 때 재승인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꼭 좀 유념하셔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셔서 신병원에서 하는 이수자 평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이제 모니터링인데, 최초에 모니터링에 있는 법적 표현은 잘못하는 부실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좀 철퇴를 가하자, 이 컨셉으로 일단 시작이 되고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법에도 지금 보면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 확산을 해야 될 초기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퇴를 가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처음 시작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기간이 없을 정도로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컨설팅 중심의 모니터링으로 간다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고, 모니터링 가시는 외부 전문가분들께도 그런 방향으로 해당 기관이 모르면 몰라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는 약간의 좀 강압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제가 개별 위원님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불쾌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지부지사나 저희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위원님은 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나갈 때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훈련기간을 가져서 좀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계속 해나가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드리겠고요. 위원들을 저희가 한기대 프로그램을 좀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심화 교육 과정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위원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잘하시는 분들만 모시고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력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흡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심화 교육 과정을 좀 운영을 해서 그런 과정을 이수하신 분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모니터링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됐던 그 실시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적으로 꼭 좀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꼭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검정형 제도하고 다르게 내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 결과가 전체 교육 내용의 전체 평가 내용의 50%를 차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교육훈련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 과정에 대한 수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NCS 능력 단위 예를 들면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능력 단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평가를 하고, 어떤 기관은 10자리 더하기 10자리를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개 다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수준을 고려하면은 문제될 건 없거든요. 다만 우리 외부 평가에서 더하기를 할 수 있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한 5자리 더하기 5자리 정도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한다라면 10자리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시는 과정들은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부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나갔을 때 보면서 아마 좀 컨설팅을 드릴 거예요.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되면 외부 평가 받을 때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불이익 받아서 과정에 대한 수요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해당 기관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 선정되실 때 약간 좀 불이익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꼭 좀 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모아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냥 자격증 딸 수 있게 해주자 이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우수한 교육훈련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우수한 기관에서 우수한 교육진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배출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부평가 부분에 내부평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면 저희나 지부지사나 또 이렇게 모니터링 위원들이나 아니면 옆에 기관들한테 좀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라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교육과정 시작에 대한 시작 스타트 지점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CQ넷 들어가 보시면 올해 저희가 이제 외부평가를 총 6번 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날짜가 공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역산하셔가지고 결국은 커리큘럼을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쯤 끝나면 언제쯤 시험 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전에 행정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역산을 하셔서 몇 개월짜리로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진시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한 번 시행되면 아까 우리 박 대리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관들은 신규할 때는 이제 단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편리하고 기관들도 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단체로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한두 명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개별적으로 쳐야 될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이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응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지속적으로 연락도 좀 취하셔서 가급적이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았던 친구들은 외부평가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격증이 좀 취득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서도 교육훈련생들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우수과정 선정 기준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인증제를 재비뽑기해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정 수료율과 응시율과 자격 취득률과 취업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우수과정을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과정을 선정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처음 시작하시는 과정이시니까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자리를 좀 정리하고 이어서 가장 궁금하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시 정도까지 저희가 시간 충분히 할애해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자료 나갔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뭐 좀 더 저희가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출제 담당 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혹시 출제 관련된 부분도 뭐 미리 물어보실 부분들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이제 개별 기관에 특화된 어떤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남아 있을 테니까요. 개별 기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별도로 오셔서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적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을 현장에서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